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봉의 투자 심리도, 각각의 투자 심리도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좌측에 있는 게 고가. 저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고가고, 이게 저가고, 이게 종가입니다. 잘 보시면 고가는 상승이에요. 예, 이번 주에 고가 상승했고 이번 주에 저가도 상승했어요. 그죠? 근데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종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은 종가예요. 왜냐하면 종가가 움직이는 대로 봉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종가입니다. 종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고가 투자 심도와 저가 투자 심도, 그리고 종가 투자 심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고가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하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0구간을 지나요. 0구간. 자, 하락이 실제로 가능한 주는 5월 네 번째 주, 6월 첫 번째 주, 6월 두 번째 주까지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고가를 그냥 낮춘다. 예, 고가 투자 심리도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만 막아주면 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부터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저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5주를 쫙 찍어서 보면 다음 주에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 저가로 시가를 그려보면 보세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방이었다가 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방이었다가 하방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하방으로 턴하고요. 예, 그 다음에 5월 세 번째 주에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반대로 5월 세 번째 주에는 제가 저가를 높여볼게요. 이렇게 높이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저가를 깨도 저가를 지키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가를 깬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고 5월 세 번째 주에도 다음 주에 저가를 깨면 그 후 3주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다 1구간이라. 자, 그러면 저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1차로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락으로 전환되지만 유효 기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에 두 번째 주에 저가를 깨면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한다.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저가가 6월 두 번째 주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전략을 세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번 주 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한다. 예,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이번 주에 매수 안 하는 거, 다음 주에 매수 안 하는 거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에 5월 두 번째 주에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5월 세 번째 주에 5월 두 번째 주 저가 깨면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매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자, 마지막으로 종가입니다. 종가. 다음 주에는 종가는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월 네 번째 주에도 상승이 안 됩니다. 상승이 가능한 건 5월 세 번째 주뿐이에요. 연구간이 여기 있거든요.
자, 고가는 제끼고 저가, 종가만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가려면 종가는 5월 세 번째 주에 가능하고, 예, 저가도 5월 세 번째 주는 무조건 가능하고 5월 두 번째 주는 저가를 깨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상방을 보신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깨면 하방. 그러면 저가 하방, 종가 하방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엔 매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에는 종가가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뀌고 저가를 지키면 상승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5월 세 번째 주에는 5월 두 번째 주에 저가를 지키고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야. 5월 두 번째 주가 윗꼬리가 긴 양 음봉이거나 장대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5월 세 번째 주도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5월 세 번째 주에 5월 두 번째 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이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 고가 투자 심리도를 보고 하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고 상승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이해해야 그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거래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지. 조건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리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보시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 차트 두 번째고요. 354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5포 이상 뜰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위치에서 5포를 뜨려면 2조 7천억을 환매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2조 7천억을 환매할 거냐.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354를 넘을 확률은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거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려면 2조 7천억을 정리해야 되는데 글쎄요. 5포면 제가 보기엔 한 6천억만 매수해도 넘어갈걸요? 지금 상태에서 선물 매수를 6천억만 해도 제가 보기엔 5포는 넘어요. 그럼 나머지 2조 1천억은 다 손실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어도 환매는 안 할 거다. 환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올려봐야 다시 내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락 조건은 기억해 두세요. 고가는 2주 연속 고가를 낮춰야 됩니다. 5월 둘째 주, 5월 셋째 주 둘 다 고가를 낮춰야 되고 저가는 2주 연속 저가를 깨야 돼요. 2주 연속 저가를 깬다. 5월 둘째 주는 첫 번째 주에 저가를 깨고 5월 세 번째 주는 두 번째 주에 저가를 깨야죠. 이렇게 두 번 연속 깨면 6월 두 번째 주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봉의 매트릭스 구조를 활용해서 매수 전략과 매수 포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 이제 투자 심리도가 매트릭스랑 연결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거래 전략을 세우시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 개념을 이게 잡는 게 그게 어려워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만 잘 넘기시고 이해하시면 이 매트릭스랑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연결해서 보는 눈만 생기시면 나름 재미있는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